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 아시봉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봉 원장님, 강 원장님 그리고 아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재수술입니다. 오호라. 원장님 최근에 가장 재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박성수 원장님?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네. 가슴을 좀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네. 가슴 쪽 재수술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요. 네. 근데 의외로 이제 가슴이야 모르게 우리가 직접 좀 이게 볼 수가 볼 있는 수 부분이 없으니까. 아니니까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눈, 코 이런 경우는 이제 제 주변에서도 재수술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네. 이게 이제 20대 뭐 초반에 이렇게 수술을 이제 했었다가 제일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쌍수랑 맞아. 예.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하는 거지 이제. 어머! 심지어 연극학과니까 얼마나 애들이 막 나 디스야 나 고등학교 때 했는데 어머 저기 누나는 너무 앞섰어. 그렇게 빠른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도 동기들도 보면 그때 당시 때의 트렌드 하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거의 뭐 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미간부터 시작했었어 옛날에 이렇게. 세상에 어머 아바타인 줄 알았어. 나 했다. 여기 이렇게 나 코 수술했어. 이런 네. 느낌으로 거기 코가 있었는데 이렇게 옆에 있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너무 대놓고 한 게 이제 별로 그 이렇게 유행이 아니다 보니까 다 티가 빼잖아. 그렇죠. 뺐다가 다시 넣고 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음. 근데 제일 그 안타까운 게요. 흉터가 남거나 염증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 어. 통증 때문에 다시 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너무 가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요요가 왔다 어쨌든 뭐 관리를 잘 안 했겠지만 네. 아니면 그래서 울퉁불퉁하거나. 예.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들과요 재수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눈 얘기부터. 얼굴부터 우리가 네, 또 제 기본이니까 그렇지. 아이, 음흠. 쌍꺼풀 수술 예. 갈게요. 쌍꺼풀 수술하면요 이제는 이제 나이 불문을 하고 정말 보편화된 수술인 것 같아요. 맞았어. 근데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수술보다 부작용이 제일 적은 편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이유로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말문이 막혔죠? 아니, 지금 제가 두 분이 말씀드릴게요. 쩝하시다. 그래요. 강원장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네. 트렌드가 예전에는 쌍꺼풀을 굉장히 진하게 맞아요.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음. 흉터가 보이는 네.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안 와요. 확실하게 그 맞았어. 풀리지 않기 맞았어.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진하게. 네 네. 그렇고 환자들도 그걸 원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눈을 감아도 아주 자연스러워. 티 안 나. 그렇게 하는 게 또 대세기 때문에 그 유착을 또 풀어주는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티가 안 나요. 예, 아, 그 쌍꺼풀 높이가 너무 낮은 경우. 아. 네, 그래서 거의 속쌍꺼풀에 가까운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또 너무 소세지 같이. 아. 네, 어, 너무 두껍게. 그거는 좀 심하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네. 울퉁불퉁하게 어. 울퉁불퉁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하게 네, 되는 건 이건 부작용. 항상 눈이 부어 있어. 어. 그렇죠. 네, 부작용이에요? 계속 네 붓기가 안 빠지는 어.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불필요한 지방이나 근육층을 조금 제거해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눈꺼풀이 너무 얇아서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 보이는 그런 많이 경우도 들어 있어요. 보여요. 네, 많이 네, 들어 네, 지방을 너무 많이 뺀 거죠. 피곤해 보여. 네, 아.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자가지방을 나노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검 하수가 동반돼 있는데 그냥 쌍꺼풀만 했을 아. 때는 더 졸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당겨줘야 당기니까. 되니까. 그렇죠. 근육 수술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앞트임을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네. 많이 네, 하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눈물샘까지 다 보일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로 있어. 많죠. 그러니까 좀 너무 사나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복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 재수술에 지금 제 주변에서도 이 앞트임을 했는데 이게 좀 또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것 또한 트렌디가 아닌 건 거야. 그리고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막았어. 막았는데 너무 막은 게 티가 나는 거야. 어머 어떻게? 그러니까 마치 과하게 조금 더 오버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 지점토로 이렇게 말꼬로 느낌이랄까? 그분은 성형발이 진짜 안 받는. 아 그것도 속상해, 옵니다. 속상해. 맞아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참
그러니까 너무 의외로- 많다. 의외로 되게 다양하죠. 너무 많다. 부작용의 네. 경우도 많고. 그럼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음흠. 또 의사가 봐도 괜찮은데 다시 재수술을 요청하시는 분.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만 유난히 너무 안 들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은 또 재수술을 해주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쌍꺼풀을 놓고 보자면 왜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하. 흔히들 많이 하는 뭐 인앤아웃, 음. 아웃에서 시작해서 아웃으로 끝나는 그런 모양들 중에 예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어릴 때여서 인아웃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여전히 예쁘신데 요즘은 좀 더 화려한 게 좋아요. 아예 아웃라인으로 좀 더 높게 라인을 만들어서 도드라지게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거는 네. 좀 시간이 지나서 뭐 네. 본인 취향에 맞게 그죠. 재수술하는 네. 거죠. 그렇게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까 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능 끝나고 그냥 수술할 때 매몰로 뭐 안검 하수가 경미하게 있었다면 교정 없이 일단 쌍꺼풀만 만들어 놓고 대학을 지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더 예뻐지고 싶다. 네. 눈 더 크게 안검 하수 교정을 해달라. 뭐 이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야, 근데 요즘에 이제 들어보니까 쌍꺼풀 수술 기술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예전에는 진짜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이 아웃 그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네. 크게 이렇게 갖고 왜 영화 배우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눈이 이렇게 맞아요. 외국인처럼 외국인처럼 맞아. 그게 외국인처럼.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또 저희 때는 약간 안쪽으로 잠깐 초반에 맞아, 그러다가 맞아. 나중에는 아웃으로 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웃을 하는 게 또 유행이었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쌍꺼풀만 하는 게 아니라 앞트임, 뒤트임에서 눈을 약간 올라간 분들 이렇게 내려주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풀트임이라고 하죠. 그 풀트임, 앞트임, 뒤트임. 뒤트임, 밑트임. 어머머머 세상에 웬일이야. 밑트임까지. 세상에. 세상에. 진짜 풀로 다 하네. 근데 눈매 때문에 얼굴이 확 이게 이미지가 달라지고 굉장히 대단한 수술이더라고요. 근데 밑트임 하면은 어디예요? 뒤트임은 알겠는데. 살짝 예. 박 원장님이 사진하는 많이 거야? 하는 수술인데요. 네. 그러니까 뒤트임을 하면서 눈꼬리를 내려주는. 그러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아. 야, 근데 와 진짜 이게 다른 이미지네요. 이게 그러면은 설명하면 소위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눈이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 말고는 뭐 눈이 커지고 뭐 본인 만족인가요? 이제 내안각과 외안각을 서로 연결한 음. 이 선이 있는데 네. 이 선이 수평에 가까우면 조금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부드러워 보이고요. 네. 이 각도가 약간 경사도가 또 가파르면서 눈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눈매가 좀 날카롭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수평선, 내안각과 외안각이 이루는 이 선이 조금 더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술이 눈매 교정 수술의 하나입니다. 아, 내안 우리가 가까운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방금 전에 오셨다 하신 분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안검 하수증 이거를 교정하는 수술도 눈매 교정이지만 이 눈꼬리의 위치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각도를 좀 바꿔주는 이런 수술도 사실은 눈매 교정 수술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다양하네요. 네. 지금 여기 그 화면에서 네네네. 지금 우리 강 원장님이 보여주셨는데 네. 같은 눈인 거죠? 이 세 가지 눈이 그렇죠. 세 분의 그렇죠. 눈이 같은 눈인 거죠? 근데 저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안검 하수가 있는 눈을 쌍꺼풀만 했을 때가 이제 지금 화면에서 왼쪽이신 거고 아. 쌍꺼풀을 하면서 눈매 교정으로 이렇게 수술을 같이 하신 게 이제 오른쪽 경우. 야, 진짜 김동빈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히네요. 아니 오른쪽 살짝 내 눈 같지 않아? 지금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아니야? 아니면 말고 네, 넘어가자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아 진짜 눈매 교정술. 사실 쌍꺼풀이 아니라 이제는 눈매 교정술이라고 불리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또 다른 혹시 사연. 좀 질문 있으면 좀 음. 해주세요. 한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네, 사연 사연을 한번 가볼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익명 요청드려요. 제가 작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요즘 재수술을 고민 중이에요. 쌍수 상담 받을 때 친언니랑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언니가 계속 옆에서 이왕 하는 거 티나게 하라고 하도 훈수를 둬서 쌍꺼풀 라인을 크게 잡아서 했거든요. 언니는 저보다 1년 먼저 쌍수를 했는데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티나게 하자 해서 했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쌍수하고 저보고 박명수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김숙 언니 따귀 소녀 할 때 눈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왜 눈을 치켜뜨냐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정보를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언니처럼 너무 얇게 라인을 잡은 건 어떻게 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얇은 거는 그냥 사실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하면 되는 것 잡아면 같아요. 되는 그죠? 거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수술한 시기가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붓기가 빠지고 자리 잡으면 한 6개월 걸리죠, 선생님? 그죠. 네. 눈 수술도 6개월 정도 지나서 재수술을 하시는 게 흉터도 충분히 자리 잡고 부드러워졌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담 보내신 거 보니까 6개월은 훨씬 더 너무 지나서 심각하죠? 네. 아, 작년에 네. 쌍꺼풀 했구나. 아, 작년이구나. 네, 작년에 사연을 없었네요. 보내셨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크고 너무 소세지 눈 같이 너무 두껍고 높게 잡힌 쌍꺼풀 라인도 네. 훨씬 자연스럽게 다시 내려서 아, 잡아드릴 그래요?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큰 쌍꺼풀 요거를 이렇게 네. 풀어갖고 요 밑에 다시 네, 하는 거예요? 라인을 조금 더 아래로 잡으면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요 상황에 또 우리 강 원장님께서 뭔가 사진을 보여주시는 아니 아까 약간 그 사진인데 다른 것 때문에. 예, 다시 또 그 얼굴인 것 같아요. 그분이잖아요. 그 네. 쌍꺼풀 그렇죠. 눈의 네네네. 교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냐면 제일 왼쪽에 지금 눈이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저 그분이. 소세지 근데 눈인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요거를 교정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네. 일단 와서 검진을 정확히 받아 보셔야 알 것 같은데 라인 그 자체가 높게 잡힌 눈인지 아니면 너무 외반돼 있어서 이렇게 두툼해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라인 높이 자체는 적당하게 잡혔는데 안검 하수 교정이 제대로 필요한 동반되지 안 돼서, 못해서 눈을 편하게 떴을 때 보이는 쌍꺼풀의 라인 자체가 너무 두껍게 보이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고 교정 방향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네. 본인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눈을 치켜뜨는 눈 같으면 그렇지. 쌍꺼풀만 두꺼운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네. 외모가 첫인상이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눈을 거지. 처음 보니까 그렇지. 사람이 딱 보면 눈을 보잖아요. 근데 눈이 막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제 조금 이미지가 맞아요. 오해가 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이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아시봉 원장님, 눈 밑 지방 재배치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다크서클 때문에 했는데 크게 개선이 된 것 같지 않아서요. 다른 추천 시술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봉 원장님, 요거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요거 재수술 가능하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는 네. 다크서클 주소로 이제 내원하시는 거니까 다크서클이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주로 하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다크서클이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종물주께서 그 안구 주변에 지방 주머니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지방 주머니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주머니가 늘어져요. 네. 그래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어. 눈 밑에 있는 지방 주머니가 튀어나온 부분이 그렇죠. 굴뚝해요. 근데 거기다가 볼살마저 좀 빠지면 음. 그게 더 이제 도드라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날씨가 가물었을 때 개울에 있는 그 자갈들이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가물어지면 이제 수면 위로 노출되는 것처럼 네네네. 원래 있었던 눈밑 지방이 볼살이 빠지면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음. 그리고 눈 주변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데 그 부분에 색소 침착이 많게 되면 또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꺼져 보이죠. 지금 이분께서 받으신 시술이 이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 재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 밑에 이렇게 커브가 옆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다가 볼 부분에서 다시 도톰하게 올라와야 되는 게 그게 이상적인 커브의 모습이라면 눈밑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면 그게 리버스가 돼요. 눈 바로 밑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튀어나오고 반대로. 나와야 될 부분이 쑥 꺼지죠. 들어가고, 그래서 눈물 도랑은 꺼지고 눈물 도랑 윗부분은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튀어나와 보이고. 있는 지방을 꺼져 있는 부분으로 재배치시켜주는 게 이제 눈밑 지방 지방 재배치입니다. 재배치. 네. 근데 그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서클 개선이 안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은 볼륨의 재배치는 됐는데 피부 표면의 색소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볼륨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하게 채워졌는지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만약에 볼륨이 좀 덜 채워졌다면 간단한 필러나 아니면 아주 입자가 고운 나노 지방을 이용해서 채워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부가 조금 색소가 짙다면 그럴 때는 레이저 시술을 이용해서 좀 피부를 멜라닌 색소를 좀 줄여주는 시술. 그다음에 네. 요즘에는 항산화 필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죠? HA 성분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하이알루론산 제제가 물론 그 안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있지만 네. 그것과 플러스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좋은 거네. 눈 밑 다크서클을 요거, 교정하는데 요거. 많이 쓰는 그런 요거 필러가 또 제가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저 좀 새로 들어오면 좀 궁금한 게 좀 예, 예. 있는데 항산화 효과. 음. 요거 약간 항노화 이런 거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피부를 좀 이렇게 미백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아, 그러한 필러가 그래요?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러를 병행해서 쓰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항산화 효과 있는 거 요거 언제 들어왔죠? 저한테 이 얘기가 안 됐는데 아직. 죄송합니다. 한번 맞으러 가요. 어머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으러 가. 아니 너무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익명 요청인데요. 절개와 앞트임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양쪽 균형이 안 맞습니다. 여기서 눈매 교정술이 가능할까요? 비수술 눈매 교정술도 있던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이런 게 있나요? 눈매 교정술? 비수술 눈매 교정술? 이런 것도 처음 처음 들어본 것 들어.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매몰식 눈매 교정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수술이긴 수술인데 네. 아. 이거를 이제 완전히 오픈해서 열지 않고요. 매몰식 그 쌍꺼풀 하듯이 수술하는데 그거를 그 바깥쪽에 피부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쪽 결막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건 그러면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픈해서 그 절개를 해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조금 경미한 그런 환자분들한테만 효과가 있고요. 네. 좀 심하신 분들한테는 오픈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요거는 좀 직접 이렇게 상태를 보고 봐야죠. 결정을 하실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분이 익명으로 요청할 때가 아니야. 얼굴을 공개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게 그래. 스튜디오를 부르려고 했는데 자꾸 익명 요청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익명 요청 기왕 물어보는 거 자세히 알고 싶으면 뭐 이렇게 익명으로 해 와서 그냥 얼굴을 들이대란 말이에요. 익명을 요청을 하셨으니까 얼굴도 노출을 안 하시니까 직접 와서 또 상담 받으시면 우리는 네. 어차피 스튜디오에 와도 뒤통수랑 등만 노출돼요. 목소리 원하시면 저희가 그럼 변조가 심지어 이름도 안 부르잖아 우리. 그냥 네. 익명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어. 그래. 익명 씨 해가지고. 익명씨라고 해도 되고 뭐. 등만 네. 노출시켜줄게. 대신 우리 쪽으로 얼굴만 좀 까줘요.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야 상담을 해야 정확한 되니까요. 얘기를 해주지. 맞습니다. 아유. 바로 좀 다음 질문 한번 다음 사연 한번 사연? 가볼게요. 네. 34살 유부녀입니다. 코 상담 요청드려요. 19살 때 수능 보자마자 코 성형을 했는데요. 너무 코끝이 뭉툭하고 투박하게 된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에 거슬리네요. 요즘 남편도 틈만 나면 당신은 진짜 다 예쁜데 코가 좀 오게티야. 어머.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사실 제 남편은 코 성형 사실을 모를 뿐더러 이 코가 성형한 코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코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코끝만 좀 예쁘게 다듬고 싶은데 제가 성형을 끊은 지 14년이 돼서 어머 오래되셨네 어머. 이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지. 이게 금단 현상이 있거든. 그렇지. 인터넷 찾아봐도 정보가 너무 많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봉에 상담 요청드립니다. 코끝만 재수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14년 아니야. 19살 때 수술을 하시고 지금 34시면 15년 그렇죠. 전에 음. 수술을 하셨던 오래됐죠. 거죠. 음. 예. 예전 코 수술을 할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 갓 수능을 보신 분들이 처음 코 수술을 할 때는 그냥 높이는 것만 네.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한국인들 특히나 이 콧대 있는 데가 맞아요. 낮으니까 네. 실리콘 어머. 부영물을 이용해서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네, 나보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거지. 그랬어요. 네, 네. 네, 높이는 것만 음. 목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훨씬 더 기술이 발달했고 또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네. 정교한 수술을 원하시기 때문에 음. 높이는 수술과 함께 코끝을 같이 네네네. 손보는 수술을 거의 항상 병행해서 하는 편이고요. 음. 이분은 그걸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끝 성형을. 그래서 굉장히 투박한 코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코끝 성형을 이용해서 뭐
모양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박한 코를 조금 더 얄빗하게 음. 흔히 뭐 주먹코라고 말하는 코 수술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네.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나는 남편이 당신은 다 예쁜데 코가 좀 오겠대요. 이런 말. 그럼 아우, 어떻게 또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아직 34시면 아직 창창합니다. 그럼요. 요거는 저는 좀 코끝 성형 같은 거는 어렵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 이제 궁금한 게 남편이 아는 상태로 수술을 할 것이냐 모르는 상태로 수술을 할 것이냐도 궁금하네. 아유, 같이 매일 있으면 이제 티가 나지, 없지. 붓기가 하루는 가잖아요. 근데 처음 수술하시는 것처럼 하고 말씀하시면 그쵸. 되는 거죠. 나는 수술이 자연인이었는데 코끝만 좀 하고 싶다. 어? 살짝 당신 나 이거 간단하대.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다. 그렇게 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좋게 그러니까 돈도 줘라. 좋게 아유 좋게 해서 여보 내가 잘할게 내가 예뻐져서 더 잘할게 이렇게 그래. 하면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요거는 근데 바로 뭐 수술하면은 뭐 어렵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바로 15년 예약해서? 전에 하셨으면 뭐 지금 음. 수술 시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하셔도 관계는 없으시고요. 음. 네, 코끝만 한다고 해서 꼭 간단하고 아주 쉬운 수술은 아니겠죠. 아니지만, 그쵸. 네, 정확히 원하시는 바를 서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네. 진행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왔는데 네. 뭐 이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통 코 수술은 또 이제 어떠한 경우로 많이 좀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 앞분의 사연처럼 네. 높였는데 코끝 모양이 불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겠던 건 거지. 네, 그죠.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코끝 성형을 안 하셔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같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오고 무너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왜냐면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에 넣었던 그 실리콘 요 네. 배가 약간 이제 어? 보이는 거, 고어텍스. 보이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맞아. 그 그런 빨개가지고. 수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코끝에 뭐 색이 겨울에 추울 때 그렇지, 빨개지고 맞아. 하얘진다거나 음.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아서 비쳐 보인다. 맞아, 너무 옛날에 녹여져 그랬어. 보인다. 맞아요.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 요즘에는 그러면은 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떤 거 많이 쓰나요? 뭐 고어텍스 이런 건 이미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은 실리콘이고요. 네. 고어텍스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환자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아니 그 코 빨개지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유가 음. 이유가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코가 빨개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대부분은 뭐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너무 얇아져서 뭐 보형물이 노출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뭐 늑연고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진피 지방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뭐 인조 진피라든가 네. 또 이제 귀연골이나 그다음에 그 우리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 가지고 네. 코끝을 또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이렇게 콧등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또 일부 계세요. 예전에 네. 수술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를 싸고 있는 막 그러니까 골막 아래로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로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막 움직였을 때 마구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가슴도 그렇지만 이제 구축이 와서 아까 그런 피막이 너무 과하게 이제 형성이 돼서 코끝까지 변형이 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착을 다 풀어주고 자가 연골이라든가 자가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줄기세포를 추가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아는 언니는요. 코 수술을 예전에 했는데 코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코가 이렇게 거의 돼지코처럼 막 웬일이야. 올라가는데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구축이 와가지고. 들창고가 됩니다. 네, 그 되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강 원장님이 그 비중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눈이나 코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제 뭐 하도 뭐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누군가 이제 성형 수술하는 걸 사실은 드러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분명히 코 수술을 했어. 근데 잘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러면 비중격 수술 때문에 코 수술 했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코가 막혀서. 오! 막혀서. 그 핑계 참 잘 되더라고. 코 막혀서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수술을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 에이, 하는 김에 같이 하자라고 성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 지난주에 그때 지난주인가요? 우리 아따봉 원장님 네. 성형 역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처음에 네, 이게 이뻐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치료의 목적으로서. 치료의 목적으로 네. 시작된 거니까 코 진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수술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거 맞아. 근데 이제 아닌 사람들이 난 아니야. 아닌 사람들이 꼭 핑계를 아우 나 코 하도 저기 야, 돼서 아니 나래 비즈니스 엄지설이다. 수술했어. 아니 쌍꺼풀 수술도 어머 속눈썹이 너무 찔러. 그래 맞아 그거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아우 너무 너무 웃겨. 재밌었어요. 예. 아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고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사항이나 조언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재수술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정말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원장님과의 그런 만남이 원장님 참 중요할 만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원장님의 설명을 잘 새겨듣고 네. 잘 이해하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수술인지 확신이 들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하셔야 하고 네. 모든 수술은 완벽할 수도 없거든요. 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측면, 나쁜 측면 다 이해하고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너무 가격만 갖고 음. 성형 수술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처음에 수술할 때 조금 비쌀지언정 네. 결국은 그런 비싼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어떤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맞습니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요 그 선생님 생각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예전엔 정말 그런 이렇게 뭐 누가 잘한대 뭐 누가 이렇게 쫓아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정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사실 한 번 내 몸이잖아요.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더라도 정말 잘하시는 분을 찾아가는 게 그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고 시간 버리고 정말 인생을 아예 다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잘하시는 분을 잘 찾아서 가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성형의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가슴 재수술에 대한 상담도 많이 맞아. 있고요. 지방흡입에 관련돼서 질문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네. 원장님 다음 주에 재수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네, 뭐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가지고 네. 재수술에 대해서 요즘 뭐 네. 사실 저희 병원 찾는 고객분들, 환자분들 네. 재수술 사례이신 정말. 분들이 네. 절반 이상이에요. 아. 네. 근데 진짜 우리 봉봉성형외과는 재수술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선생님 실력을 그렇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또 알아주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 갑자기 미소를 싹 띄우시죠. 그럼 아니 왜냐면 네. 했던 거를 다시 이제 하러 가는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 재수술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저희는 어떻게 네. 보면 재수술이라기보다도 이게 네. 마지막 수술이다. 아, 그렇게 어머, 생각하고 어머. 어머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웬일이야. 기립박수. 이것이 어머, 마지막이야. 멋있다. 그럼. 어머, 참나.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죠. 우리 아시봉 청취자분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지금 재수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집중해서 네, 네.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요 뷰티팟캐스트 @ 다음점넷입니다. 스펠링은 BEAUTYPODCAST @ 다음점넷이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아시봉으로 검색하셔서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봉 원장님 그리고 강 원장님 그리고 아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시원시원한 고민 해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네. 그럼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봉과 함께 아름다워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